안녕하세요.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간결하게 커뮤니케이션 실행적인 측면에서 기술 영향 평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영향 평가의 목적을 살펴봤을 때 이제 신기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각으로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한다. 이렇게 큰 목표일 텐데요. 사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그 정의를 내릴 때도 비슷한 맥락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과학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과학적 발견이라든가 이해를 대중과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기술 영향 평가는 이런 과학기술 영향과 사회 변화를 대중과 함께 예측하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변화를 보여왔는데요. 1980년대까지는 지식의 결핍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이 주요했고요. 그래서 주요 행위자들이 전문가들, 과학자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을 알리는 형태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이언스 리터러시가 별로 증진되지 않음에 따라서 이 관점들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1990년대 이후로 오게 되면은 이제 어떤 대화, 관여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폭넓게 그리고 참여자들의 관여된 대중들이 포함이 되는 형태로 변화를 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좀 더 크게 변화를 해서 이제 이해 관계자들이 이제 주요 행위자로 포함이 되고, 그리고 어떤 과학이 들어가지 않는 논쟁까지도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 포함이 되는 지경이라는 표현을 쓰신 선생님이 계신데,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는 어떤 규제 이슈라든가 뭐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과학적인 지식 자체를 다루지 않지만 과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영향 요인들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과학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과학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논의되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변화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해라는 것에서 이제 관여로 관점이 좀 이동했다는 것인데요. 이 좌측 그림을 보면 이 많은 책들을 읽고 이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 책들을 다 읽고 이해를 했을 때 인지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관여됐을 때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책을 다 읽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고 한계적이고 필요한 절차들을 밟고 과학 지식을 활용하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 그 과정 전체를 인게이지먼트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개념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굉장히 전통적인 웨슬리와 맥민의 모델인데요. 그 X들이 뉴스 소스들이고요. 기자가 게이트키핑을 통해서 수용자에게 이 뉴스들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낸 도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최근의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저희가 이제 재구성한 건데요. 이 X들이 과학적 사실이고, A가 과학자 전문가들이고, C는 이제 중개자겠죠. 또 B가 이제 이용자인데, 수용자가 아니라 이용자로 변화가 된 것인데요. 이 게이트키핑의 역할을 이제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두 부분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식의 참여까지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 B가 이상이 굉장히 달라지고, 또 C에 대한 그런 공유도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대중 참여형 그런 게이트키핑 형태로 지금 현재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 있고요. 근데 그 기술 영향 평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박열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많은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고, 과거의 전통적 개념에서 어떤 연구 보고서로서 그런 기술 영향 평가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의사소통 프로세스 자체를 의미하는 것, 그리고 도구적으로 뭔가 조사하고 평가하는 데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더 개념적인 구축, 지식을 서로 지식과 절차를 생성하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어떤 평가 결과와 의사결정이 결합되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이런 평가 결과와 의사결정이 조정되는 그런 형태로 변화하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이유는 기술 영역 평가를 이루어지는 기술적 환경 자체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특히 분산형 기술 같은 경우에 상호작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복잡성, 상호의존성 이런 것들이 사회적 영향과 결부되면서 여러 가지 파편적인 부분들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필요한 것은 어떤 장기적인 관점이라든가 통합적인 문제 처리, 그리고 복잡한 원리 결과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기술 영역 평가를 실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또 상호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과학 화면 생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인식 요소를 다루는 것들인데요. 또 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려는 열망 이런 것도 기술 영역 평가에서 대중 인식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이런 과정으로서 이제 크게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술 영역 평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이제 주로 대중 인식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메시지 전략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젠더혁신센터에서 최근 몇 년간 기술 영역 평가 성별 특성을 반영한 기술 영역 평가 과제 참여하면서 느낀 것인데 사람들은 그 바로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혹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도 피상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확인했고요. 내가 설문 해본 결과 상당히 사람들이 뭐 정답 같은 거를 쓰고 정말 내가 고민해서 느끼는 걸 쓰지 않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기술 영역 평가가 방법론적으로 그런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세부적인 그런 전략들을 채택해서 확장돼야 된다.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까지 가지고 내려와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관여, 이해 이런 것들을 확대시킴으로써 결국은 기술 영역 평가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증진시키고 이런 효과, 상호 보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전문가들, 정책 전문가들, 대중들 이런 여러 주체들이 공통 의견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이 돼서 다양한 관점과 조력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되면서 그런 공동의 가치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통합적 접근인데 사실 기술 영역 평가가 지금 국내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지만 특정 제한된 인원을 모아서 다양한 가면을 펼치고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 생각을 깊이 한 다음에 응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형태도 의미가 있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좀 더 다양한 구성원, 사회 구성원들이 기술 영역 평가라는 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오늘 고민하는 주제이지만 포용적인 그런 조치, 좀 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지 이제 기술 영역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인 이슈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포용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과학기술과 우리 미래 그리고 기술에 있어서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